60 초반의 남자 박도준은 갓 다림질한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하늘그룹의 회장이 된 지 1년, 오늘부터 새로운 시도를 하기로 했죠.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정체를 숨기고 경비원으로 일하는 것. 회장님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도준이 가장 믿고 신임하는 김영재 비서실장이 염려가 담긴 눈빛으로 물었어요. 도준은 모자를 쓰며 미소 지었습니다. 영재 씨 걱정 마세요. 창업주께서 늘 하시던 말씀 기억하죠. 윗사람은 모든 것을 보되 아랫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말게 하는 것이 경영의 핵심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경영이다. 하지만 회사가 마치 기계처럼 돌아가는 게 안타까워요. 사람 냄새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가장 낮은 곳에서 보고 느껴야 해요. 비서실장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도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경비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50년 역사의 하늘그룹. 그 회장이 이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회사를 보려 하고 있어요. 아침 7시 하늘그룹 정문. 도준은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경비실에 들어섰어요. 본사 경비 책임자 강 팀장이 그를 맞았습니다. 박도준 씨죠? 이력서 봤어요.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일하게 됐군요. 업무는 간단해요. 로비에서 직원 출입 확인하고 방문객 안내하고 사내 순찰하면 됩니다. 도준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경비 일은 처음이신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실히 하겠습니다. 8시 30분 출근 시간. 회사 로비는 직원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은 정문 옆에 서서 들어오는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도준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누군가는 서류에 시선을 고정한 채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무심히 지나갔죠. 10명 중 9은 도준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한 남자 직원이 서두르다 도준과 부딪혔어요. 도준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죠. 그 직원은 잠시 멈춰 도준을 바라보았지만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상하군. 내가 회장으로 있을 때는 모두 공손했는데 경비원이 되니 갑자기 투명인간이 된 느낌이야. 오전 10시경 도준이 로비에서 방문객을 안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도준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경비원님. 오늘부터 일하시나요? 전에는 못 뵌 것 같아서요. 도준은 놀라서 올려다보았습니다. 젊은 여성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사원증에는 총무팀 이나연이라고 적혀 있었죠. 네, 오늘부터 일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나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날씨가 쌀쌀한데 이거 드세요. 따뜻한 아메리카노예요. 도준은 감사히 커피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대리님. 천만에요. 회사에 적응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연이라고 편하게 불러주세요. 도준은 나연이 떠난 후 따뜻한 커피잔을 바라보았어요. 온기가 그의 손을 감쌌습니다. 이 회사에도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점심시간 도준은 사원 식당 구석에 자리를 잡고 도시락을 먹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 상무님 또 발끈하셨대. 기획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에이, 또 시작이네. 지난주에는 디자인팀 박과장 올렸잖아. 눈치. 우리 회사는 눈치 대회인가 봐. 도준은 음식을 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회사는 눈치만 있고 예의는 없군. 저녁 무렵 도준은 경비실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수첩에 적었어요. 첫날 관찰. 직원 대부분이 경비원을 눈에 담지 않음. 인사 무시. 존중 부족. 유일한 예외. 총무팀 이나연 대리. 밤이 깊어가는 시간,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빈 사무실. 도준은 경비복 위에 코트를 걸치고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도시의 불빛이 발 아래 펼쳐졌죠. 이곳에서 도준은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도준은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바라본 회사의 모습에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도주는 경비 유니폼을 정돈하고 로비에 섰어요. 어제의 경험으로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죠. 도주는 들어오는 직원들에게 변함없이 인사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직원들은 도준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3명이 더 인사를 받아주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도준은 그것만으로도 기뻤어요. 오전 9시 회사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당당한 걸음으로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그를 따르는 비서와 몇몇 직원들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어요. 오늘 프레젠테이션 준비는 다 됐나? 중년 남성이 뒤따르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김 상무님. 11시 회의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김태훈 상무. 도주는 그의 이름을 기억했어요. 회사의 실권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냉혹한 성격과 결과지향적 경영 스타일로 유명했습니다. 태훈이 로비를 지나가려 할 때 청소 중이던 미화원 할머니가 실수로 그의 앞에 물기가 있는 바닥을 만들었어요. 태훈은 미끄러질 뻔했고 얼굴이 순간 붉게 변했습니다. 이봐요. 눈은 어디에 달고 일하는 거요? 이러다 누가 다치면 어쩌려고? 태훈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미화원 할머니는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바로 닦겠습니다. 죄송하다고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회사 안전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냄새 나는 걸레로 바닥이나 닦고 한심하네. 도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미화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무님, 도준이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방금 청소 중이라는 안내판을 놓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태우는 도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새로운 경비원입니다. 박도준입니다. 태우는 코웃음을 쳤어요. 앞 좀 보지. 늙었으면 늙었다고 말이라도 똑바로 해야지. 이런 실수가 또 있으면 둘 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도준은 속으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상무님, 주의하겠습니다. 태우는 비웃듯 떠났고 도준은 미화원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경비 아저씨.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 상무님은 원래 저렇습니다. 저희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도준은 할머니를 도와 바닥을 닦았습니다. 직원들이 그 모습을 힐끗거리며 지나갔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도준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주변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려왔어요. 김 상무님, 오늘 또 누구 혼냈대? 디자인팀 신입사원이래. 내가 사람이냐? 그랬대. 회의실에서 다들 들었대. 레유. 그 상무님 앞에선 존재감 없는 게 최선이야. 눈에 띄면 표적이 된다니까. 도준은 저도 모르게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런 회사 분위기를 만든 책임이 본인에게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도준은 각 층을 순찰하며 회사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18층 회의실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태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뭐야? 이런 수준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우리 회사가 놀이터야? 초등학생도 이것보단 잘하겠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젊은 여직원이 눈물을 참으며 뛰쳐나왔습니다. 도준은 그녀를 불러 세우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지켜볼 때였습니다. 저녁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였어요. 도준은 회사 로비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연이 다가왔어요. 도준 아저씨, 아직 계셨네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나연 씨도 늦게까지 일하네요. 도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내일 발표할 자료 준비하느라요. 나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김 상무님께 보고할 자료라 긴장되네요. 오늘 김 상무님이 회의에서 화를 내시던데.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소문 들으셨군요. 요즘 더 심해졌어요. 작년에 실적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더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맞아요.
하지만 다들 참고 있어요. 김 상무님이 실권자니까요. 나연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사실 회장님께서도 그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윗선에 보고될 때는 다 좋게 좋게 정리되거든요. 도주는 눈을 크게 떴어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보지 못했던 회사의 이면. 나연 씨, 혹시 김 상무님이 또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더 알고 계세요? 도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경비원 아저씨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회사를 위해서라면 알아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이야기는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 도준은 기다렸습니다. 나연이 말을 이었어요. 김 상무님은 외주업체 선정할 때 자기 취향대로 해요. 능력보다는 성애를 중요시한다고 할까요? 접대 잘하는 업체가 계약을 따는 경우가 많죠? 성이라 뒷돈 같은 건가요? 나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소문이 파다해요. 게다가 직원들 평가도 자기 맘대로 하시고 특히 자기 말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워요. 도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회장으로 있으면서도 이런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나연 씨 고마워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경비원 아저씨한테 회사 험담을 했네요. 나연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아저씨는 믿음이 가요.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 한 적은 처음인데. 도준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회사의 실상을 조금씩 알게 될수록 자신의 책임감도 커졌습니다. 이제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어요. 나연 씨, 내일도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도준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정말 회사가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말해야 하니까요. 나연이 떠난 후 도준은 수첩을 꺼내 오늘의 관찰 내용을 적었어요. 김태훈 상무,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언행, 직원들에게 공포심 조성, 외주업체 선정 과정에서 의혹, 확인 필요. 도준은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태훈 상무에 대한 내부 자료 확인 부탁드려요. 특히 외주업체 계약 관련.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도준은 생각했어요.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다고 말이죠. 이봐요. 경비, 여기 좀 치워요. 도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건 7층 화장실 앞에 쏟아진 커피였어요. 누군가 종이컵을 떨어뜨린 모양이었죠. 그리고 그 앞에는 태훈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미화부가 아닌데요. 도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태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다 같은 잡일이잖아요. 치우라면 치우세요. 도준은 잠시 태훈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한때 유망했던 젊은 임원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죠. 알겠습니다. 도준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는 종이 타월을 가져와 커피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닦으며 도준은 생각했어요. 권력이란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직책이 사람의 인격까지 바꿔놓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회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겠지. 잘 닦아요. 흔적 남으면 안 되니까. 태우는 그렇게 말하곤 사라졌습니다. 도준의 세 번째 날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는 이러한 관찰들이 회사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경비원 신분을 택한 이유였으니까요. 오전 회의 시간, 도준은 12층 복도를 순찰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태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분기까지 실적 올라오지 않으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합니다. 그게 누가 될지는 다들 아시죠?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나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직원은 화장실로 뛰어가 울음을 터뜨렸죠. 도준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위협으로 움직이는 조직은 결코 오래가지 못해. 두려움은 단기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창의성과 충성도를 죽이지. 점심시간 카페에서는 또 다른 모습의 회사가 보였어요. 도준은 이제 고정석이 생긴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새로 온 경비 아저씨로 부르며 이제는 눈인사라도 건네주었어요.
저기 경비 아저씨,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커피 한 잔 드세요. 도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마케팅팀으로 보이는 젊은 직원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만. 갑자기 왜? 어제 미화원 할머니 도와주시는 거 봤어요. 요즘같이 각자 살기 바쁜 세상에 좋더라고요. 도주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어요. 작은 친절이 서로에게 힘이 되죠. 사실 저희 회사가 예전엔 좋았거든요. 그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창업주 회장님 계실 때는 정말 가족 같았어요. 다들 그때 이야기예요. 도준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런가요? 네? 근데 돌아가시고 1년 사이에 뭐랄까? 회사가 차가워졌어요. 새 회장님은 얼굴도 잘 안 보이시고 그 사이 김 상무님이 실권을 잡으셨죠. 그래서 다들 불만이 많은가 봐요. 불만요? 직원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냥 불만이면 좋겠어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접대, 뒷돈, 갑질. 하지만 누가 말하겠어요? 말한 사람만 다치니까. 도주는 차분히 경청했어요. 그의 표정에서는 판단이나 분노보다는 깊은 이해와 통찰이 묻어났죠. 조직이 침묵의 문화를 만들면 그 속에서 부패가 자라는 법이죠. 오후 내내 도준의 귀에는 이런저런 대화가 들려왔어요. 경비원은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기에 사람들은 도준 앞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했죠. 외주업체 접대 요구, 야근 강요, 회식에서의 성희롱, 심지어 복장 규제까지. 현실의 갑질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여직원들 치마 길이가 김 상무 맘에 안 들면 인사고과 깎인대. 프로젝트 따려면 반드시 김 상무 라인 업체로 가야 한대. 야근 안 하면 회사에 충성심이 없다고 찍히지. 도주는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그는 단순히 분노하거나 심판하기보다는 문제의 구조와 원인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회사의 시스템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지 파악하고 있었어요. 저녁 모두가 퇴근한 후 사무실을 살피던 중 도주는 의외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기, 경비 아저씨. 가느다란 목소리에 도주는 고개를 돌렸어요. 어두운 복도 끝에 마른 체구의 남자가 서 있었죠. 보안팀 사원 최성진이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도준이 물었습니다. 성진은 주변을 둘러본 뒤 도준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밖에서요. 도준은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회사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무슨 일인지. 저는 보안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아저씨를 지켜봤습니다. 아저씨가 진짜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는 거 눈치챘어요. 도준의 표정은 평온함을 유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경계심이 올라왔어요. 직원들과 대화하시는 방식이 뭔가 목적이 있어 보였거든요. 성진은 계속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혹시 감사팀에서 오신 건가? 도준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성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김 상무님에 대한. 자료요? 네, 김 상무님이 외주업체랑 리베이트 거래 중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성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스템 로그, 이메일 교환 내역, 계좌 이체 기록까지. 다 있어요. 왜 이런 일을? 제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서버 점검하다가. 성진은 울먹였어요. 근데 믿을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일로 신고했다가 다른 직원이 잘렸거든요. 도준은 깊은 연민을 느꼈어요. 내부 고발자의 용기와 두려움을 동시에 보고 있었죠. 그 자료 볼 수 있을까요? 성진은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하지만 김 상무님이 모르게 해주세요. 이 회사 그만두면 생활이 어려워요. 도준은 USB를 받으며 성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용기는 귀중합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의 신분은 절대 노출되지 않을 겁니다. 호텔로 돌아온 도준은 비서실장에게 연락했어요. 김영재는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경비원 생활은 어떠신가요? 영재가 물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고 있어요. 도준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받았습니다.
그는 USB를 내밀었어요. 영재는 노트북으로 자료를 열었고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대단한 자료네요. 외주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뒷돈거래, 허위 보고서, 심지어 직원 협박까지. 확인해봐야겠지만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로그 기록이나 이메일은 조작하기 어렵고요. 도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눈에는 책임감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의 문제는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상무뿐 아니라 이런 문화를 만든 책임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늘그룹 본사 빌딩이 밤하늘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경비원으로 계시는 동안 저는 이 자료를 철저히 분석해 두겠습니다. 고마워요, 영재 씨. 오랜 세월 동안 늘 든든했습니다. 영재가 떠난 후 도주는 호텔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내부 고발자의 용기, 직원들의 숨겨진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몰랐던 회사의 민낯. 이 모든 것이 그를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권력은 책임이다. 내가 경영을 맡은 이 1년 동안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었나? 도주는 수첩을 꺼내 적었어요. 회사의 진정한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 있다. 이 회사를 다시 사람 중심의 기업으로 만들겠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사 건물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도주는 새로운 결심을 다졌어요. 회사를 바꿀 시간이 왔다고. 도준이 경비원으로 일한 지 나흘째 되는 날, 봄비가 그치고 따스한 햇살이 회사 빌딩을 비추었어요. 오전 11시, 도주는 10층에서 순찰 중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내일이면 창립 기념일이구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요란한 경보음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화재 경보입니다. 모든 직원은 안전하게 대피하여 주십시오.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훈련인 줄 알았지만 곧 진짜 상황임을 알게 되었어요. 12층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진짜 불이야. 직원들이 소리치며 계단으로 뛰어갔어요. 도주는 즉시 대응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그는 1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향했어요. 어디로 가세요? 아래로 내려가야 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준이 대답했어요. 12층에 도착하자 짙은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불은 서류실에서 시작된 것 같았죠. 회의실 방향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있어요? 괜찮으세요? 여기요. 도와주세요. 도주는 소리를 따라 회의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김태훈 상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젊은 여직원이 태훈을 일으키려 애쓰고 있었어요. 상무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제가 부축하려는데 너무 무거워요. 도주는 주저없이 태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함께 부축해서 데리고 나갑시다. 도준과 여직원은 태훈의 양쪽을 부축했어요. 태훈은 반쯤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연기 때문인지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인지 몰랐지만 그의 호흡이 불규칙했어요. 다른 사람은 없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상무님과 회의 중이었는데 갑자기 경보가 울리고 상무님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천장일부가 무너져 내렸어요. 불꽃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그들은 복도를 향해 움직였지만 연기가 너무 짙어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주는 태훈을 완전히 들어올려 어깨에 메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그의 힘은 여전했습니다. 제 뒤를 따라오세요. 바닥에 몸을 낮추고 숨을 최대한 참으세요. 도준이 앞장서자 여직원은 그의 재킷 자락을 붙잡고 따라왔어요. 도준은 비상계단을 찾아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그는 소화기를 발견했고 여직원에게 태훈을 잠시 부탁했어요. 소화기로 불길을 잠시 막을게요. 도준은 소화기를 들고 연기가 가장 짙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서류실 불길이 복도로 번지고 있었어요. 그는 소화기를 작동시켜 불길을 향해 분사했어요. 불은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힘들겠어요. 빨리 내려가야 합니다. 도주는 다시 태훈을 어깨에 메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1층 로비에 도착했어요. 밖에서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료진, 여기 도와주세요.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태훈을 실었습니다. 도준과 여직원도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어떻게 그곳까지 올라가셨어요? 한 소방관이 도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용감하셨어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우리 둘 다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여직원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동안 회사 직원들은 건물 앞 광장에 모여 있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도준에게 향했습니다. 저 경비 아저씨가 김상무님을 구했대. 직접 불길 속으로 들어갔다며? 60이 넘은 나이에 대단하시다. 도준은 그런 말들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에게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1시간 후 화재는 완전히 진압되었어요. 큰 피해는 없었지만 12층 서류실과 일부 사무실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도준은 가벼운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 가보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도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한 구급차에서 태훈이 내렸어요. 그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였지만 의식은 또렷해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도준과 마주쳤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태훈은 도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했다고요? 다른 직원분도 함께 도왔습니다. 도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왜 그런 위험을 감수했죠?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면서도? 도준은 잠시 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난이나 자랑이 아닌 순수한 인간적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이 위험에 처했는데 어떻게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도준이 말했어요. 직책이나 서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니까요. 태훈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오만함과 권위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혼란스러움과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훈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그 순간 회사 안에서 누군가가 달려나왔습니다. 김 상무님, 서류실 CCTV 확인했습니다. 화재는 전기 합선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봐요. 태훈이 말했어요. 그리고는 도준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일은 잊지 않겠습니다. 태훈이 떠난 후 도준은 잠시 그곳에 서 있었어요. 그는 태훈의 눈에서 무언가 변화를 느꼈습니다. 권력과 지위로 가려진 인간성의 한 면이 잠시나마 드러난 것 같았어요. 오후 대부분의 직원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준은 병원에 갔다가 저녁에 회사로 돌아왔어요. 경비실에서 그는 비서실장 영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화재 소식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영재 씨. 약간의 연기 흡입뿐입니다. 정말 위험한 일을 하셨군요. 회장님 신분을 밝히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도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내일이 창립 기념일이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오늘 있었던 일로 김 상무의 태도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이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도준이 말했어요. 오늘 그가 보인 모습이 진짜일 수도, 순간적인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확실해졌어요. 이 회사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 도준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회사 건물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오늘 불이 난 서류실, 그곳에 어떤 서류들이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생각이신가요? 그냥 직감입니다. 화재가 단순 사고였는지 궁금해서요. 전화를 끊은 후 도준은 경비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도준을 도운 여직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경비 아저씨. 여직원이 조심스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요. 아저씨 덕분에 살았습니다. 도준은 미소 지었어요. 혼자 힘으로 한 일이 아니에요. 제 이름은 박지원이에요. 김상무님 비서입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도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지원은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화재 전에 김 상무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서류실에 들어가서 뭔가를 찾으시더니 내 문서부터 챙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화재 경보가. 도준의 눈이 커졌어요. 그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류실에 있던 문서들이 주로 외주업체 계약 관련 서류들이었다는 건 알아요. 도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무언가 더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고마워요, 지원 씨. 이 이야기는 비밀로 해주세요. 지원이 떠난 후 도준은 수첩에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어요. 화재, 태훈의 행동, 지원의 이야기.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준은 다시 병원으로 가야 했어요. 연기 흡입 증상이 악화되었기 때문이었죠. 응급실에서 그는 의외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태훈이었어요. 경비. 아니, 박도준 씨죠. 태훈이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준은 놀라서 고개를 돌렸어요. 김 상무님, 무슨 일로? 당신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태훈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거만함이 없었어요. 의사가 목소리 쉬지 말라고 했을 텐데 말하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태훈은 병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당신이 나를 구해준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면 도준은 아무 말 없이 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한다는 것이. 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태훈은 작은 봉투를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병원비와 위로금입니다. 받아주세요. 도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습니다. 왜? 돈이 필요해서 한 일이 아니니까요. 태훈은 도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어요. 내일 출근하지 마세요. 푹 쉬세요. 월급은 정상 지급됩니다. 태훈이 떠나려 할 때 도준이 말했어요. 상무님, 태훈이 돌아보았습니다. 사람은 위기에서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오늘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요. 태훈은 잠시 도준을 응시하다가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갔어요. 도준은 병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나겠지. 김태훈, 당신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어요. 도준은 내일 있을 창립 기념식과 그곳에서 자신이 할 일을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에서의 하루는 도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어요. 그는 발코니에 서서 병원 너머로 보이는 하늘그룹 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는 그 건물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도준은 이제 그 안의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회장님, 도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서실장 영재가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조금 나아졌어요? 도준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보다 회장님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괜찮으세요? 영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괜찮습니다. 주치의가 오늘 퇴원해도 된다고 했으니까요. 영재는 서류 가방을 열고 폴더를 꺼냈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자료를 준비했어요. 최근 3년간의 외주업체 계약 현황과 김태훈 상무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의 내역입니다. 도준은 자료를 펼쳤어요. 표와 그래프, 계약서, 사본들이 가득했죠. 여기 삼성디자인이라는 회사는 어디죠? 1년 전에는 없었는데. 신생업체예요. 김 상무가 추천해서 들어왔습니다. 계약 규모가 상당히 큰데 회사 규모나 실적에 비해 과하다는 내부 의견도 있었어요. 도준은 서류를 넘기며 수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 업체들 모두 김상무가 계약을 주도했군요. 그리고 계약 금액이 시장 평균보다 높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불이 난 서류실에는 이 계약들의 원본 서류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도준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화재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의심스러운 타이밍입니다. 영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특히 최근에 내부 고발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USB에서 받은 자료와 화재 전 CCTV, 이 서류들을 모두 정리해 주세요. 전체 그림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작업 중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할게요. 이나연 대리에 대한 인사 기록도 확인해 주세요. 그녀가 김상무와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요. 영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이나연 대리. 총무팀이죠? 작년 우수 사원이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인사고과가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왜죠?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영재가 떠난 후 도주는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경비원으로 지낸 나흘 동안 그가 본 회사는 그동안 회장실에서 보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표면적인 숫자와 보고서가 아닌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오후 도주는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을 나왔어요. 하지만 회사나 호텔로 바로 가지 않고 도주는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나연이었죠. 경비 아저씨, 나연이 도준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나아졌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도준이 나연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화재 현장에 직접 들어가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도준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럴 만한 일이었어요. 나연 씨가 문자로 만나자고 한 이유가 있죠. 나연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경비 아저씨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무슨 일인가요? 나연은 잠시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김 상무님이 저를 어제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저 다음 주에 있을 외주업체 사장님과의 술자리에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도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네. 접대예요.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솔직히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비슷한 제안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거든요. 그 후로 갑자기 인사고과가 나빠지고 승진해서 누락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직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 상무님이 이번엔 거절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셨어요. 근태 문제로요. 제가 지각한 적도 없는데. 도준은 분노를 억누르며 나연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요. 사실 저만 겪는 일이 아니에요. 마케팅팀 여직원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대요. 하지만 다들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도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것은 단순한 권력 남용이 아니라 조직적인 문제였습니다. 나연 씨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곧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무슨 뜻이세요? 도준은 미소 지었어요. 아직은 말할 수 없지만 내일 창립기념식에 꼭 참석하세요. 그리고 김 상무님의 제안은 거절하세요.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요. 카페를 나와 도준은 호텔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영재가 모든 자료를 정리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영재가 말했어요. 김 상무가 외주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금액이 총 10억 원이 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거래가 묘하게도 지난해 회장님이 취임하신 직후부터 급증했습니다. 도준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이 시기에 내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느라 너무 바빴나 보네요. 영재는 다른 폴더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나연 대리 인사 기록입니다. 작년 상반기까지 그녀의 평가는 최상위권이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작년 9월부터 평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뭔가 있었을 거예요. 도준이 말했어요. 있었습니다. 제가 총무팀 동료에게 비공식적으로 물어봤어요. 이나연 대리가 작년 8월에 김 상무의 부적절한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직후부터 그녀에 대한 평가가 나빠졌죠. 도준은 테이블을 꽉 쥐었어요.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성희롱이네요. 네, 그리고 제보에 따르면 이런 사례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도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재 씨, 내일이 끝이에요. 무슨 계획이신가요? 창립기념일 행사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들, 그리고 이 증거들까지요.
영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큰 파장이 있을 텐데요. 그래야만 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우리 회사의 미래는 없어요. 도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내일 행사 준비도요. 그날 밤 도준은 경비원 제복을 마지막으로 입어보았어요. 이 옷을 통해 그는 진짜 회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권력의 오만함, 직원들의 두려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작은 희망까지. 도준은 비서실장에게 선언했어요. 영재 씨, 창립 기념일이 끝이에요. 그날 모두에게 말하겠습니다. 정말 준비되셨나요? 영재가 물었습니다. 도준은 창밖의 회사 건물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네, 이제 준비됐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모두에게 보여줄 시간이에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도준은 내일 있을 일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단단히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창립 기념일을 하루 앞둔 아침, 하늘그룹 본사는 분주했어요. 로비에는 창립 30주년 기념 현수막이 걸렸고 직원들은 내일 있을 큰 행사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안 보이네요. 화재 때 구했던 그분 말이죠. 아직 병원인가 봐요. 아저씨 정말 대단하셨어요. 김상무님을 직접 구하셨다면서요? 도준에 대한 소문이 회사 전체로 퍼졌어요. 그가 없는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그의 용기와 선행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늘그룹의 작은 영웅이 탄생한 셈이었죠. 한편 도준은 그날 아침 회장 집무실에 몰래 들어왔어요. 길지도 않은 시간 후에 다시 찾은 자신의 공간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영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조금 감회가 새롭네요. 잠깐이지만 경비원 생활에 익숙해져서인지. 영재는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내일 행사 순서입니다. 축사는 오전 11시로 예정되어 있고 전 직원이 참석합니다. 도준은 계획을 확인했어요. 좋아요.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들은? 모두 준비됐습니다. 리베이트 증거 자료, 인사고가 조작 기록, 직원 인터뷰 녹취록까지. 그리고 화재 당시 CCTV도 확보했습니다. 도준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재 씨 정말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항상 든든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길 바라는 마음은 저도 같으니까요. 도준은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자신이 경비원으로 일하며 만났던 직원들이 오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지 생각해봤어요. 숫자만 좋은 회사, 아니면 사람이 존중받는 회사. 영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의 선택을 믿습니다. 도준은 시계를 확인했어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아무도 저를 보면 안 되니까요. 도준이 떠난 후 회사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어요. 김태훈 상무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안팀 직원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최근 CCTV 영상을 모두 검토해보세요. 특히 그 경비원 박도준에 대한 것으로요. 근데 무슨 이유로요? 보안팀 팀장이 물었어요. 태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직감이랄까. 뭔가 이상해요. 일반 경비원 치고는 너무 당당하고 지식도 많아 보이고.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후 도준은 호텔방에서 내일 있을 연설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나연이었죠. 경비 아저씨, 큰일 났어요.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죠? 김상무님이 보안팀에 지시해서 아저씨 조사하고 있어요. CCTV 영상 다 뒤지고 경력사항도 확인하고. 도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제가 총무팀이라 우연히 들었어요. 김상무님이 경비원이 수상하다면서 뭔가를 찾으라고. 알려줘서 고마워요. 걱정 마세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전화를 끊은 도준은 서둘러 영재에게 연락했어요.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김상무가 의심하고 있어요. 정체가 탄로났다고요? 아직은 아니지만 시간 문제일 수도 있어요. 계획을 앞당겨야 할까요? 영재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내일 창립기념식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모든 직원이 모이니까요. 오늘 밤 사이에 김 상무가 뭔가 알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가 실제로 행동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도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죠. 밤이 깊어갈수록 회사 내에서는 다양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경비원 아저씨가 정말 대단하다. 어쩌면 우리를 지켜보러 온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오갔어요. 한편 태훈의 사무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보안팀이 찾아낸 정보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상무님, CCTV를 확인해봤습니다. 보안팀장이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이 경비원, 뭔가 이상합니다. 회사 곳곳을 체계적으로 살피고 직원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마치 조사하는 것처럼요. 태훈은 영상을 확인하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력서는? 그게 문제입니다. 제출된 이력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전 직장들이 모두 폐업했거나 기록이 없어요. 태훈은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어요. 얼굴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보안팀장이 태블릿을 조작하여 경비원 도준의 얼굴과 다른 사진을 나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이 들어서 비교해봤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에 취임한 박도준 회장님입니다. 수염과 안경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태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그럴 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닮았습니다. 태훈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사장님께 보고해야겠어. 하지만 그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부사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다른 고위 임원들도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게다가 증거도 확실하지 않았죠. 그날 밤 도주는 창립기념일 아침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그는 호텔 거울 앞에서 수염을 깎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경비원의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 회장 박도준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나겠군. 도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영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화재 당시 서류실에 있었던 문서들. 대부분이 김 상무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특히 외주업체 계약서와 리베이트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었죠. 도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화재는 우연이 아니었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황상 김 상무의 지시로 일어난 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도준은 결심했어요. 내일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준비해 주세요. 밤이 깊어갈수록 내일 일어날 사건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채 하늘그룹 직원들은 각자의 집에서 잠들었어요. 그들은 단지 평범한 창립기념일 행사를 기대하고 있었죠. 태우는 집에서 불안한 밤을 보냈어요. 경비원이 정말 회장이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자신이 그동안 한 행동들이 모두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도준 역시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 그가 할 선택은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별빛이 밝게 빛나는 밤, 운명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립기념일 아침이 밝았어요. 하늘그룹 본사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로비에는 꽃다발이 즐비했고 무대에는 창립 30주년 기념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직원들은 평소보다 조금 더 정장을 차려입고 하나둘 회사로 모여들었어요. 오전 9시 도주는 호텔방에서 나오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가 입은 옷은 더 이상 경비원 유니폼이 아니었어요. 정갈한 정장 차림의 회장 박도준이었죠. 준비되셨습니까? 영재가 호텔 로비에서 도준을 맞이했어요.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나요? 네, 증거 자료들과 프레젠테이션 모두 준비됐습니다. 언론사도 행사 취재차 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도준과 영재는 차를 타고 회사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도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경비원으로 직원들의 삶을 가까이서 본 경험, 태훈의 갑질과 부패, 그리고 나영과 같은 용감한 직원들의 목소리까지. 회장님, 오늘 이후로 회사가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영재가 조용히 물었어요. 도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길 바랄 뿐이에요. 숫자가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회사로요. 하늘그룹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강당은 직원들로 가득 찼어요. 도주는 뒷문으로 들어가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사회자가 행사 시작을 알리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한울그룹 창립 30주년을 맞아 여러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부별 성과 발표가 있겠고, 이어서 회장님 축사와 장기근속자 포상식이 있겠습니다. 대기실에서 도주는 모니터로 행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그의 눈에 김태훈이 보였습니다. 태훈은 불안한 듯 자리에서 계속 몸을 뒤척이고 있었어요. 아마도 경비원의 정체에 대한 의혹으로 밤새 잠을 설친 모양이었죠. 성과 발표가 시작되었고 각 부서장들이 나와 실적을 보고했어요. 태훈도 경영지원 본부장으로서 무대에 올라 발표했습니다. 도주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발표가 모두 끝나고 사회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제 박도준 회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순간 객석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직원들은 모두 뒤를 돌아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이 들어오는 곳으로요.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회장님 계십니까? 사회자가 다시 한번 부르자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준이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왔어요. 갑작스러운 침묵이 객석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곧 수군거림이 시작됐죠. 저기 경비 아저씨 아니야? 뭐야 닮았네. 아니 저 사람이 회장님이라는 거야? 도준은 단상에 서서 모든 직원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놀란 표정, 혼란스러운 눈빛, 그리고 태훈의 창백한 얼굴까지. 마이크 앞에 선 도준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울그룹 회장 박도준입니다. 객석에서 술렁임이 커졌어요. 도준은 계속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경비원으로 위장하여 여러분과 함께 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경비 아저씨로 알고 계셨을 테고 지금 매우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도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바라보았어요. 모두의 얼굴에 충격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창업주의 아들로서 그리고 한울그룹의 새 회장으로서 저는 진짜 회사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서나 발표가 아닌 직원들의 실제 삶과 업무 환경을요. 스크린에는 도준이 경비원으로 일하며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로비에서 인사하는 모습, 미화원 할머니를 돕는 모습, 화재 현장에서 구조하는 모습까지. 도준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서로 돕는 직원들,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운 현실도 마주했습니다. 이제 스크린에는 다른 화면이 나타났어요. 태훈과 외주업체 간의 리베이트 증거, 인사고과 조작 문서, 그리고 화재 당시 서류실 CCTV 영상까지. 김태훈 상무는 지난 1년간 외주업체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순응하지 않는 직원들의 인사고과를 조작했고, 특히 여직원들에게는 부적절한 요구까지 했습니다. 객석에서 놀란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태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도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모든 증거는 이미 감사팀과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실 화재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태훈은 황급히 출구로 향했지만 이미 보안 요원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도주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단순히 한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시스템의 문제이자 제 책임이기도 합니다. 도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숫자와 성과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사람들을 보지 못했어요. 객석에서는 이제 누구도 말이 없었어요. 모두가 숨죽이며 도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한울그룹은 변할 것입니다. 투명한 경영, 공정한 평가,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준은 이제 특정 직원들을 바라보았어요. 그와 따뜻한 인사를 나눴던 나연, 화재 때 함께 태훈을 구했던 여직원, 그리고 용기 있게 내부 제보를 함보한 팀 성진까지. 특별히 감사드릴 분들이 있습니다. 이나연 대리, 박지원 대리, 최성진 대리, 여러분의 용기가 오늘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이끌 윤리경영팀의 첫 구성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열광적인 박수로 변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슬로건은 함께 나아가는 미래입니다. 이제 그 함께라는 단어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할 때가 왔습니다. 도준의 연설이 끝나고 행사장은 열렬한 박수로 가득 찼어요. 직원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놀라움, 그리고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태훈이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나가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도준은 그날 하루 종일 직원들과 만남을 가졌어요. 그동안 경비원으로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처음 마주하는 직원들까지 모두에게 귀 기울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녁 모든 일정을 마친 도준은 회장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을 해왔습니다. 오늘 일이 이미 뉴스에 보도되고 있어요. 도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인터뷰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네요. 그날 밤 하늘그룹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경비원이었던 회장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창립 기념일로부터 1년이 흘렀어요. 하늘그룹 본사는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형 스크린이었어요. 그곳에는 우리는 함께 나아갑니다라는 새 슬로건과 함께 직원들의 다양한 활동 사진이 담겨 있었죠. 오전 9시 박도준 회장은 평소처럼 정문에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제 이것은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도준은 더 이상 먼 곳에서 바라보는 회장이 아니었어요. 그는 직원들 사이에서 직원들과 함께하는 리더였습니다. 도준은 직원들과 인사를 마치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윤리경영팀의 주간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들이 도준을 반겼습니다. 이나연, 박지원, 최성진을 비롯한 윤리경영팀 멤버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도준이 자리에 앉으며 인사했습니다. 이번 주 보고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나연이 태블릿을 들어 보여주었어요. 먼저 신설된 직원 고충 처리 시스템 운영 결과입니다. 지난달에 비해 이용률이 30% 증가했고 만족도도 90%를 넘었어요. 훌륭합니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네요. 지원이 이어 말했어요. 다음은 외주업체 선정 투명성 평가입니다. 새로운 입찰 시스템 도입 후 외주 비용은 5% 증가했지만 품질 만족도는 20% 상승했어요.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진이 마지막 보고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전 직원 익명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회사가 1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85%였습니다. 특히 상사에 대한 신뢰도와 업무 환경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어요. 도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1년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여러분과 같은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도준은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으로 향했어요. 이제 그는 매주 한두 번씩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저기 회장님 오셨다. 오늘은 누구랑 같이 드실까? 도준은 무작위로 테이블을 선택하고 그곳에 앉았어요. 오늘은 마케팅팀 직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도준을 맞이했어요. 그들은 업무 이야기뿐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까지 나누었습니다. 오후 도준은 새롭게 오픈한 열린 공간을 방문했어요. 이곳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와, 여기 정말 달라졌네요. 도준이 감탄했어요. 인테리어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어요. 작업 공간, 휴식 공간, 미팅 공간을 적절히 배치했고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도준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았어요. 그가 경비원으로 일했던 때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건 왜 걸어놓은 거죠? 도준이 물었어요. 직원들이 원했어요. 항상 기억해야 할 순간이라면서요. 회사가 어디서부터 변화했는지 잊지 말자는 의미로요.
도주는 감동했습니다. 그의 작은 시도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밤 10시 긴 하루를 마치고 도주는 회장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불빛이 환한 회사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까지 잘 끝내셨네요. 영재가 말했어요. 네. 피곤하지만 보람차네요. 도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리고 김태훈 상무 소식도 있어요.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 사과 편지를 보내왔어요. 도준은 놀랐어요. 영재는 봉투를 건넸고 도준은 천천히 열어 편지를 읽었습니다. 회장님께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신이 저를 구해주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제가 한 일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저도 조금이나마 바뀌어보려 합니다. 도준은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영재가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르겠네요. 도준은 창가로 다가갔어요. 불빛 속에서 직원들이 아직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일은 좀 더 일찍 출근해서 야근하는 직원들 점검해 봐야겠어요. 아직도 불필요한 야근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영재는 미소 지었어요. 회장님은 변하지 않으시네요. 여전히 경비원 마인드인가 봅니다. 도준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그룹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 것처럼요.